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세상을 담은 교육학 9편은 지식 구성부터 창의성까지입니다. 구성주의,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프로젝트 학습, 스팀 교육, 창의성 개발 전략, 플립드 러닝까지 담았습니다. 와, 많죠? 하지만 막상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번 편이 저도 준비하는데 제일 재밌었답니다. 여러 내용을 접목해서 오랜만에 수업 구상을 해보니 또 재미있더라고요. 학습자 중심 교육 시대에 구성주의의 중요성은 말해 뭐하나요? 또 창의융합 인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지상인 만큼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적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교육은 중요하죠. 이번 편은 지금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흐름의 결정체. 오늘의 이야기는 4학년 담임 조나센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아이들과 해봐야겠다. 어떤 수업이 좋을까?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을 잘 반영해서 해봐야지. 요즘 수학에서 평면 도형을 배웠으니까 평면 도형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어떨까? 성취 기준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거야 재미있게 잘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 우리가 평면 도형을 배웠으니까 그걸 생활에서 활용해 볼 거예요. 생활 속에서 도형이 쓰인 예 한번 볼까요? 와, 선생님, 창문이 너무 멋져요.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요. 저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가 정말 멋있어요. 도형이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네요. 선생님, 그런데 저렇게 큰 스테인드 글라스는 우리가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작은 무늬의 예로 이런 포장지도 있네요. 선생님, 우리도 저렇게 멋진 무늬 만들어봐요. 네, 우리도 해봐요. 무늬 만들기에 대한 주제망을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와서 자유롭게 적고 가도 돼요. 다른 사람이 쓴 걸 보고서 덧붙여도 되고요. 와, 이렇게 주제망이 만들어졌네요. 우리 반 친구들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할 프로젝트를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무늬 꾸미기로 포장지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포장지도 실제로 써보고요. 학습활동 팀도 정해볼게요. 선생님, 저희는 컴퓨터 그림판으로 평면 도형을 그려서 진짜 프린트해서 포장지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포장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어요. GSP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GSP는 이렇게 도형도 직접 만들어 보고 모양도 바꿔볼 수 있어요. GSP로 디자인한 무늬가 있는데 모두만 하고 공유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장해서 메신저로 보내면 돼요. 우와, 선생님, 이런 건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에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올해 구입했죠.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려고 선생님도 열심히 배웠어요. 먼저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와, 대박. 원이 막 생기네. 진짜 엄청 편하다. 여러분, 충분히 탐색해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확한 사용법을 보여줄게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왜 그림이 이상하지? 무늬를 만들 때 새로운 원이 이전 원의 어디를 지나가야 정확하게 맞물린 무늬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한번 더 그려보자. 진짜네?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중심이 빨간 점으로 나오네. 아, 알았다. 선생님, 원의 중심을 안 지나가서 그릴 때마다 두 원이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원이 이전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두 개, 세 개 더 더해보면 어떤 무늬가 생길까요? 선생님, 저희 모둠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붙여봤어요. 정말 포장지 같죠? 와, 선생님, 우리가 만든 포장지들 정말 멋진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GSP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말해볼까요? 포장지를 꽉 채우려면 그림이 잘 이어져야 되는데, 각도 맞추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모두만들 각자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활동 평가표에 체크해주세요. 이야기에 나온 GSP는 지오미터스 스케치패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단위나 개인이 구매해서 쓸 수 있고요. 도형, 기하 영역을 다루기가 아주 좋아서 영재교육원이나 특수 목적고 등에서 잘 활용됩니다. 도형을 그리고 각을 재고 도형을 변환시키고 하는 작업을 실제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어서 수학 시간에 활용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야기에는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과 프로젝트 학습을 결합한 조교사의 수업이 나오죠.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은 2012년 이전에도 중등에서 출제가 되었고 2017년에도 출제되었으며 구성주의 환경 설계 모형으로 아주 유명한 모형입니다. 초등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먼저 구성주의가 무엇인지부터 가볍게 살펴보고 갈게요. 구성주의는 피아제, 비고치키, 실존주의 교육관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교수 이론입니다. 실존주의 교육관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실존하는 자아실현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란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존적이죠. 학습자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스스로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세계를 이해하므로 개인에 따라 의미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교수 설계를 할 때는 학습자 중심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맥락이란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고 연결된 실제적인 맥락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구성주의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죠. 그렇다면 그 문제라는 건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문제집 풀 때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접했을 때 인지적 불균형을 일으켜서 메타인지와 고등 사고력을 자극하는 실제적인 성격의 문제죠. 그래서 평가도 그 문제 해결 과정,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으로 구성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이론인 조나센의 구성주의 환경 설계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대요. 뭔가 복잡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조나센의 설계 모형은 말 그대로 학습 환경 설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을 위한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가 주제인 거죠. 조나센은 학습 환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학습 활동, 교사의 교수 활동, 그리고 그들의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인 지원 체제로 나눴습니다.
그림에서 한가운데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문제중심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들어갑니다. 조나센이 특히 프로젝트 수업이나 문제중심 학습을 바탕으로 한 이유는 이 수업들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고차원적인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구성주의에 적합한 수업 모델이기 때문이죠. 이 중심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원들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인 지원 체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볼까요? 먼저 학생들의 사고를 열어주는 관련 사례가 있죠. 처음에 조교사가 아이들과 실생활 속 도형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정보 자원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할 정보가 무엇인지 미리 예상하고 풍부하게 준비를 해야 하죠. 인지도구는 학생들의 지식 구성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야기에서 GSP가 그 예이죠. 또 구성주의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지식을 구성해 나가죠. 그래서 대화와 협동을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야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원 체제가 사회 맥락적 지원입니다. 이야기에서 학생들은 프로그램 구매라는 학교의 지원을 받고 교사도 GSP 사용법 연수 같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조나센은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교사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자가 탐색하면 교사는 모델링하고, 학습자가 명료화하면 교사는 코칭하고, 학습자가 반추 활동을 하면 교사는 비계 설정을 한다고 했죠. 예를 볼까요? 이야기에서 처음에 학생들이 GSP 프로그램 사용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모델링으로 보여줬죠. 그것이 탐색, 모델링의 예입니다. 또 학생들이 도형으로 무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실험하고 적용하면서 교사에게 확인을 받았죠. 명료화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보고 점검해주고 조언해주는 코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 이유를 반추하였고, 교사는 그것을 힌트로 받아 원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 어떤 무늬가 생기겠냐는 난이도를 재조정한 과제를 냅니다. 과제의 재구조화로 비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조나센의 구성주의 환경 설계,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겠죠? 조나센 설계 모형은 프로젝트 학습과 문제중심 학습이 기반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실제적인 과제 선정, 협동조사 탐구, 결과물 발표. 학습자가 제안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학습자의 책임이 큽니다. 또 탐구와 표현 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모형입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정 중심 활동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교사가 할 일은 성취 기준과 교육 목표 분석하고 교과 간 연계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습 자원도 선정하죠. 조교사가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미술과 연계하여 포장지를 만들 계획을 하며 관련 사례를 모아 수업 시작할 때 활용한 것처럼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은 과제를 선정하고 그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습니다. 조사 방법, 도구, 모둠원 역할 등 계획 세우기도 학생들이 하지요. 프로젝트 모형의 장점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고른 문제이니 흥미롭고 만족감도 높겠죠. 또 표현 과정에 결과물이 있으니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발적, 능동적 학습활동 태도가 길러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태도도 길러집니다. 실생활과 연결한 산교육이 되는 것도 장점이죠. 프로젝트 수업은 모두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잠정적인 주제를 결정하죠. 주제 결정 단계에서 교사가 안내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주제를 확정합니다. 활동 계획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고 질문하며 필요한 준비물을 확보하고요. 탐구 표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 활동을 하면서 협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 결과를 표현해 나갑니다. GSP로 서로 토의하며 문의를 꾸민 것처럼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고 과정을 반성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평가하고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의 평가를 합니다. 이야기에서 조교사는 학생들이 문의를 꾸민 과정을 GSP 파일로 저장해서 포트폴리오처럼 활용하고 학생들도 프로젝트 끝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동료평가를 했죠. 다음은 문제중심 학습입니다. 문제중심 학습의 키워드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반성적 사고입니다. 프로젝트 학습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학습자 스스로 책임이 있는데 특히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그 전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스스로 설정하고 조사하고 증명도 하기 때문에 가설 연역적 추론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형태는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문제의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비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란 해결 방안이나 결과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는 의미고요. 실제적이라서 학습자와 관련성이 높아야 하고 협동학습이 필요할 만큼 복잡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식들과도 통합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설계자, 촉진자, 안내자입니다. 학생의 역할은 직접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합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대상도 다양하고 학습의 전 과정을 평가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단계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 제시 단계에서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 문제를 내면화하죠. 이해하고 풀고자 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실제 탐구 활동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수집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갑니다. 보고서도 쓰고요. 발표 토의 단계에서는 팀별 결과물을 발표하고 집단 토의를 합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문제가 높아진 해수면에 익사하는 북극곰을 구하는 방법이었다고 해봅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해결책을 학생들이 찾았어요. 그렇다면 그 환경보호 원칙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또 자기 성찰도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과 문제중심 학습에서 각각 문제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문제는 교사가 정한 주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과제이고요.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했다면 새로운 과목이나 지식과 융합하여 창의성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평면 도형으로 무늬를 꾸며서 포장지를 만들어 사용하기라는 프로젝트 학습을 했다면 이걸 또 과학과 접목시켜서 빛과 색을 이용한 평면 도형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중 두 가지 이상 융합된 교육을 스팀 교육, 융합 인재 교육이라고 합니다. 융합이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융합을 말하는데요. 특정 교과나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맥락을 구성해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스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에서 문제란 실생활 문제, 학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또 여러 학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해결 가능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뭔가 문제중심 학습이랑 매우 비슷하죠?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와 구별을 하자면 스팀 교육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활용 능력입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재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문을 통합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성주의랑도 통하네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 제시 단계에서는 학생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전체를 포괄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학생이 자신과 관련성을 느낄 수 있도록이요.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낸 아이디어를 수업에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협력학습도 하고 산출물도 만들죠. 그리고 결국 성공적 경험으로 학습을 마칩니다.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다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열정이 생기죠. 이것을 감성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스팀 교육의 장점은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교과 지식을 연계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지식을 실생활과 연결하고 창의성을 키우며 과학,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는 거죠. 융합 인재 교육과 관련해서 창의성 개발 전략도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전략은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그리고 PMI 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무 제약 없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전략이고요. 브레인라이팅은 내성적인 참가자가 많거나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종이 여러 장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생각을 덧붙여서 사고의 유창성을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장점, 단점, 흥미롭거나 이익이 되는 점을 각각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밖에 육색 사고문화 시네틱스 기법, 스캠퍼 전략은 정리 파일에서 가볍게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플립드 러닝도 빼놓을 수 없죠.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 지식 이해는 수업 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는 질문, 토론, 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반 학생들에게만 공개한 유튜브로 열심히 해봤는데요. 확실히 수업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 개념 이해에 쏟는 시간이 줄어드니 아이들과 활동 중심으로 할 시간이 많고요.
또 스스로 사전학습 영상을 챙겨서 봐야 하는 만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향상됩니다. 본 수업 시간에 협동학습도 활성화되고 심도 있는 수업으로 고차원적인 사고가 신장되는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수업 전 개념학습이 잘 되도록 영상 제작을 할 때 교사가 신경 써서 직접 만들거나 신뢰감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하고요.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학습자의 부담이 있으니 그것을 경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활동 중심이 되다 보니 수업 시간에는 어수선한 환경도 적절히 통제해야 하고요. 학생마다 예습의 정도도 다르니 사전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구성부터 창의성까지 구성주의, 조나센 모형과 프로젝트 문제중심 학습을 살펴보고 스팀 교육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안 그래도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길어서 힘드셨죠? 그래도 저는 준비 과정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조금만 힘내세요.